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끝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택을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요. 여러분, 제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고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면 1주택자가 공시가격이 12억 원이 안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1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면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5년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5년간은 2주택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종부세를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2주택으로 봐가지고 이제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를 내겠죠. 자, 그러고 또한 지방의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5년간은 역시 합산하지 않지만 그 지방에 있는 주택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주택은 5년 후에는 합쳐야 되겠지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합산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지방에 있는 주택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공동상속을 받았습니다. 공동. 여러 명이 뭐 2명 이상이 이렇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내가 상속받는 그 지분이 40% 이하가 되고요. 또 상속받은 지분 그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때, 6억 원 이하일 때는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을 때는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상속받은 지분이 40%를 초과하고요. 상속받은 지분 가액이 6억 원이 초과되면은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5년간은 합산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2주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산해서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존주택,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어떤 주택을 팔아야 세금이 없습니까?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했다면 당연히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고 그런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느냐? 감정평가를 받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감정가액이 5억이다. 그런데 내가 5억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정을 하지 않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니까요. 반드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양도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은 주택인데요. 그 주택을 내가 지분받았어요. 만약에 2분의 1을 받았다. 3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았을 때 역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할까요?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인데요. 만약에 사망일이 4월 1일이었다. 그러면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니까 언제가 될까요? 10월 31일까지가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4월 29일 날 사망했다 해도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니까 똑같이 10월 30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을까요? 역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상속세는요,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 1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내 나눠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2천만 원이 초과될 때는 100분의 50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2개월 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것이 분납입니다. 분납은 그러니까 먼저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낸다. 그런데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속세가 부담이 크니까요. 보통 연부연납은 10년에 걸쳐서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동안에 내가 연부연납하겠다. 그러면 상속세 납부할 금액에 나누기 11을 해줍니다. 11. 11을 해서 먼저 납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서 납부하면 됩니다. 다시요. 상속세 전체 금액에서 나누기 10일 해가지고 그 금액을 먼저 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는 10분의 1씩 10년에 걸쳐서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부연납할 때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연부연납하게 되면은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연부연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도 붙는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 상속세 신고 납부까지도 해봤는데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어디다 하는 거냐?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피상속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6개월 이내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는 5년간 합산하지 아니한다. 내가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